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눈을 맞추기 전에 했던 검찰 진술과 윤 대통령 앞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의 증언 중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 대통령을 마주하고 달라진 진술들을 좀 짚어보죠. 일단은 군 철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장관, 박한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서 철수를 지시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벽 1시 2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합참에 왔습니다. 이때는 네. 철수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2시에 내가,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철수를 건의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철수 지시를 했느냐도 다르고 그 철수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도 다르네요. 네, 맞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 주장을 쪼개서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가결 1시간 뒤에서야 계엄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김 전 장관이 전화로 해제를 건의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전 장관과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불렀다. 이 부분도 이제 그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해제를 건의를 했을 때 승인한 것이지 먼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시했다라는 부분도 틀린 증언이 됩니다. 물론 뭐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장관 둘 중에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증언이 이 병력 철수의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다. 이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엄 포고령 또 계엄 선포 요건을 누가 검토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이 헌재 탄핵 심판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죠. 네,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마주보고 있을 때 했던 얘기랑은 좀 많이 다른 진술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 변론 때 나눈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다 썼고 그걸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가볍게 보고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우선 누구에게 법무 검토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검사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법률가라고 생각을 해서 상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행 금지만 삭제하고 특별한 말이 없어서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네.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좀 논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대통령께 여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보고 이 정도면 사법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거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가에게 검토를 받는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윤 대통령이 법전까지 찾아보면서 검토를 했다는 건데 헌재에서는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다. 이렇게 증언한 부분과는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뭐 기억나느냐 하면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증언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르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대목도 있죠. 네, 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우선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저녁에 일단 부장검사가 김 전 장관 부인 명의 네.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라고 전화를 걸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검찰에 얘기를 합니다. 네. 출석할지 여부를. 그랬더니 곧바로 윤 대통령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월 6일 밤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습 출석,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출석을 네, 했거든요. 검찰에. 12월 8일 새벽 1시 반쯤에 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12월 7일 하루 동안 최소 24시간 정도가 비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뭐 사전 교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뭐 검찰의 뭐 회유나 강요가 있었냐 이런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이제 하루 비는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